매일 장보는 남녀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의 이슈 속에서 종목을 골라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또 우리가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할지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이번 주 빅 이벤트가 많은 한 주다라고 저희가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네. FOMC 회의는 끝이 났어요. 네, 금리 인하 했죠? 네. 네, 0.25. 하지만 다우존스와 나스닥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 마감했어요. 어느 정도 시장의 재료 소멸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해석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오늘과 내일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8월 2일, 바로 내일이죠. 내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오전에 지금 태국에서 한미일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지금 무역 전쟁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하겠다. 며칠 전에 왔었던 볼턴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이런 중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특별한 얘기를 해줄 게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 발 물러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폼페이오가 이제는 지금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두 발 뻗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하면은 한일 정보 협정에서 탈퇴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이 바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선 계기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 바로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을 한국과 일본의 우호국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에 다 전부 공산당 아닙니까? 북한,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베트남 전부 공산주의 국가인데 그나마 자유주의 국가를 지킨 겁니다. 미국이.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때도 무려 젊은이들 3만 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유주의를 지켰고, 또한 1965년 일본이 5억 달러 차관해줄 때도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죠. 그만큼 한국과 일본의 사이를 계속적으로 우호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미국이 개입했던 거는 어떤 자유주의, 유일하게 동아시아에 자유주의 국가 두 개 남았는데 둘이 싸우면 미국의 영향력이 아시아에서 약해지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개입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미국이 또 한 번 적극적으로 개입한 거는 한국이 한일 정보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하면은 그만큼 미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친해야 지금 예를 들어서 또 한 번 이제 북한 견제를 할 때도 지금 주한미군이 앞에서 받쳐주고 그다음에 주일미군이 뒤에서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정보협정 탈퇴해봐요. 지금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정보가 당연히 틀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폼페이오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폼페이오가 이제 태국에서 이런 중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나서 일본의 수출 규제 테마주들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이런 수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자, 그리고 폼페이오가 중재하겠다라고 밝힌 다음에 이 수출 규제 테마주들은 하락했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올랐죠?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피해를 봤었던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한번 주제 보면서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보면서 말씀드려보시죠. 자, 보면은 오늘은 그래서 이제 태국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이제 개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한미일 중재를 나설 걸로 예상합니다. 미국 주도로. 자, 다음 내용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폼페이오가 한일 관계에서 타협점을 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일 이거는- 이제 또 기사도 네. 많이 나왔어요. 미국이 중재하는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네네. 그리고 가닥이 잡히는 쪽으로. 네, 그 이유가 제가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원래 그 며칠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이 이제는 뭐 한일 정보협정 탈퇴하겠다고 나오니까 그때 돼서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보도를 보니까 미국이 네. 개입을 하더라도 일본은 약간 강행하겠다라는 기조를 또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끝까지 일본이 자존심, 갑자기 미국이 야 너네 화해해 한다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65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5억 달러 차관해 줄 때도 너네가 그 식민 지배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해줘라 하면서 그때도 일본은 그 미국이 요구한 그대로 하지 않고 3억 달러는 무상으로 하고 2억 달러 유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프라자 합의 하기 전에도 미국이 일본한테 엔화 낮추라고 얘기했을 때도 한 번에 안 했어요. 그만큼 일본도 어느 정도 뭐 자존심은 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우리는 베스트 프렌드다 하면서 뭐 스모 경기도 보고 골프도 치고 스시집도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뭐 굉장히 친하게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미국의 비위를 굉장히 맞추는 그런 분위기였지만은 그래도 일본이 좀 자존심이라는 게 국가적인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뭐 미국이 얘기한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타협점이 이제 제시가 되면은 어느 정도 뭐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정말 말 그대로 막장까지 가는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자존심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존심도 세워주면서 가장 좀 그런 중간의 타협점을 저는 찾을 걸로 봐요. 그래서 미국도 당연히 타협점을 찾으러 갔는데 서로 우리는 못한다 그러면 미국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 국가 모두가 좀 나이스한 관계가 될 수 있는 나이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어제 또 증시가 반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8월 2일 날 이런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하면서 또 그 우리나라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추가적인 조치 나오고 그러면 거의 뭐 막장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지금 벌써 미국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어제 폼페이오가 중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지수 올라오면서 또 일부 종목들이 또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슈들을 정리해 봤는데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동아화성이에요. 동아화성 뭐 하는 종목인지 아시죠? 이 종목 바로 수소차 관련주고요.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중재하겠다라고 밝힌 다음에 지수 자체도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슈로 올라오긴 전일 했지만 또 코스닥이 장중의 변동성이 컸어요. 맞아요. 코스닥 거의 또 2% 가까이 빠졌다가 플러스로 마감이 됐죠. 네,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는데 바이오의 상승도 있고요. 이런 수소차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고밸류에이션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수소차를 폼페이오 장관의 어떤 한미일 그 고위급 회담의 수혜주로 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친환경 자동차는 그동안 그 일본의 수출 규제 테마주들이 크게 올라올 때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는 항상 일본의 적자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에 항상 흑자가 나고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항상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 왜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것보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그냥 일반 뭐 시민들의 눈에는 유니클로나 뭐 아사히 맥주, 렉서스, 뭐 그다음에 제트스트림, 일본 펜, 뭐 이런 것만 보이겠지만은 사실은 그 완성형 소비재, 그냥 소비재는 전체 우리가 이제 수입하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10%가 안 돼요. 대부분은 반도체 소재나 아니면은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첨단 정밀 부품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동안 친환경 자동차가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아하면서 떨어졌냐? 바로 지금 우리가 뭐 수소 전기차나 전기차에도 일본의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일본은 과거에 근대화가 좀 빨리 됐기 때문에 그동안 그 기업들, 강소 기업들이 업력이 뭐 100년이 넘어가고 뭐 200년이 넘어가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만큼 좀 굉장히 오랜 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미세한 미세 공정을 하는 데는 일본 기술이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제 또 박용만 회장이 일본의 제품을 국산화를 하려면 반세기가 걸린다. 뭐 이렇게도 밝혔어요, 어제. 그만큼 일본의 이런 그 정밀 기술은 사실 당장 따라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뭐 몇 년, 2년 안에, 3년 안에 물론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정밀 제품은 저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들이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가 걸리면서 상당히 그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왜냐면은 개발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어제 어떤 중재에 대한 그런 희망이 보이다 보니까 수소차 관련주들이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 반등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 만약에 분위기가 또 화해되면 반대로 이런 쪽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이제 특징주 개념에서 동아 화성을 말씀해 네. 주셨는데 차트 포인트 볼까요? 네,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자, 먼저 그 4월의 최고점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네. 전일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직접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 드려보자면은 자, 이거 좀 자세히 볼게요. 네, 자세히 보시면 자, 보시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동아화성 하나만 반등이 나온 건 아니고요. JNK 히터도 볼게요. JNK 히터,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봤던 종목들이 어제 일제히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특징주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시장이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한번 볼까요? 풍국주정도 볼까요? 풍국주정도 보시면은 자, 풍국주정 보시면 어제 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또 나와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유니크도 볼까요? 유니크도 보시면은 자, 똑같죠.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의 좀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수소차 관련주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약간 수급이 조금 체인징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자, 모나미 한번 볼까요? 모나미 참 많이 올라갔었죠. 이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어차피 다 특징주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수급이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테마는 돌고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쌍방울도 볼까요? 자, 쌍방울도 많이 올랐었는데요. 자, 어때요? 네, 수급이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수급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 또 많이 올랐었던 경인양행 한번 볼게요. 경인양행도 보시면 어때요? 자,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길게 달고 지금 거의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중재가 된다라고 얘기는 못 해요. 중재가 된다고 얘기는 못 합니다. 어찌됐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예상을 하면서부터 리스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예상을 하기보다는 두 가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지금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주도로 한일 관계가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그동안 반일 테마로 올랐었던 종목들은 우려감으로 이제는 기대감으로 올랐지만은 이제 떨어질 수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그동안 좀 피해를 봤었던 뭐 수소 전기차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 지수 자체도 좀 올라올 수 있죠, 반도체 쪽도. 그리고 만약에 지금 아세안 태평양 회의에서 만약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은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그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어제 또 차익 실현 여러분들 또 반일 아니면 한일 그 규제 테마주들 많이 또 차익 실현을 하셨을 텐데 또 저점에서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늘 얘기하지만 예상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수에 맞게 여러분들이 적절히 대응을 하시는 거다. 무조건 여러분들 작년에 남북경협주 어땠습니까?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크게 들어가셨던 분들은 큰 손실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일 규제 테마주들도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수급이 바뀌고 있다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동화화성 볼게요. 자, 동화화성 보면은 지금 저점에서 이런 식으로 그동안 반일 규제 테마주들이 수출 규제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을 때 많이 올랐을 때 이 종목은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수급이 바뀌고 있다는 거 좀 주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아화성의 기술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볼까요? 네, 투자 포인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우선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주가 조정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일본 정밀 부품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좀 네.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들 현대 기아차에도 일본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요. 렉서스만 렉서스는 그냥 눈에 보이게 딱 그냥 일본 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첨단 산업에는 일본 부품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거는 친환경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이 받았던 거예요, 수소차가. 그래서 이제 합의 성공 시 반등 모멘텀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전기차, 정확히 수소 전기차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친환경차.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흔히 전기차는 전기차고 수소차는 수소차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기차는 전기차가 맞아요. 그냥 배터리로 가는 거. 그런데 수소차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수소 전기차가 되는 거예요.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동력을 얻는 수소 전기차.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파생된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동사는 그 수소 전기차에 쓰이는 흡기 배기 호스를 현대차에 공급하는 대표적인 이 전기차 기업으로 수소전기차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 네. 한번 또 저점에서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워낙 이제 또 저점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주가가 고점일 때 매매하는 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만큼 또 시장 안 좋아지면 급락할 가능성도 많은데 네. 이런 종목들은 워낙 이제 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만약 또 저점에서 모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2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를 놓고 이번 주 내내 시장이 관련 종목들이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변동폭이 네. 정말 크죠. 이런 네. 분위기는 이번 주 내내 좀 이어지겠죠.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거는 오늘 아세안 태평양 협의회에서 지금 어떤 결정이 나는지에 따라서 8월 2일 내일 시장도 결정이 납니다. 이미 네.
변동성은 엄청나게 지금 심합니다.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일본의 수출 규제 테마주들이 정말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제가 약간 그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에 양지사나 이런 종목들까지 전부 다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테마주가 처음에는 몇 개의 종목이었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확장되면은 약간 끝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공개 방송에서 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또 그 많은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네. 반대로 좀 안 갔던 종목들은 반등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폼페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 시장에 선반영 됐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이런 그 뉴스나 언론의 이런 그 지금 얘기 나오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좀 캐치를 해서 우리 투자에 반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넋놓고 있다가는 뭐 밥 먹고 왔는데 갑자기 급락해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산주에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라면은 그냥 투자해놓고 실적이 잘 나오거나 아니면 증시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지만 이런 테마 섹터나 아니면은 지금 그 실시간 뉴스나 정보에 바로바로 시세가 반영되는 이런 종목들을 갖고 계신다면 절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왜냐면 계속 오늘도 여러분들 변동성 굉장히 클 건데요. 그 부분에 맞춰서 매매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8월 2일 내일이 어떻게 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 특징주 개념으로 동합 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장 보는 남녀, 오늘도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